여사의 옷값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뭐 다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시겠는데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옷값에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라고 확실히 밝히면서 좀 정리되는 듯 했는데 일부에서 일부 옷값이 현금 결제가 되더라라고 해서 뭔가 의혹이 있는 듯한 분위기들이 나왔는데요. 예, 관련된 얘기들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나왔던 이 옷값에 대한 의혹, 조수진 의원의 최고위원의 의혹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또 어제 있었던 반박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임을 40일 앞두고 불거진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옷값의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은 안타깝고 민망합니다. 사비로 부담했다면 법원에 공개하라는 판결에 왜 불복했는지, 국익 때문에 비공개를 왜 운운해 일을 키웠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애초에 어떠한 비용으로도 정부의 비용으로는 그런 뭐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 뭐 그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죠. 예, 일단 청와대 탁비서관은 개, 반려견 키우는 이 토리 등의 사료값도 직접 사비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그 한복 6벌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비서관이 와서 다 처음에 이제 구매할 때 700만 원치 정도 되는데요. 이 누비옷. 그런데 전액 5만 원권을 종이봉투에 담아서 현찰로 냈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냥 요 정도 얘기만 했는데 사실 뭐 보도에서는 현찰로 줬다 이런 거는 현찰은 사실 꼬리표 잡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뉘앙스를 전달을 한 겁니다. 현금 결제가 문제가 됩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 건 맞죠. 그러니까 옷을 살 때 그것도 뭐 20만 원 안쪽이면 뭐 현찰로 낼 수 있습니다만 7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5만 원짜리로 현찰로 낸다는 건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맞고요. 정상적인 그 옷 구매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저는 그 김정숙 여사의 청와대 측 해명을 믿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오늘 공교롭게 재산 공개한 걸 보니까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그 수입이 9억인가 그런데 그중에 13억을 생활비로 썼다는 거 보니까 그 생활비로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개 사료부터 시작해서 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도 그 부부의 사생활과 관련된 생활비는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활동비를 공개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나 뭐 검찰청이나 이 경찰청이나 국세청 같은 데서 사실은 특수한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게 보장이 돼 있는 건데 저는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조정됐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왜 그러면 공개하지 않는가라는 이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비로 개인 비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야기된 것처럼 현찰로 5만 원권을 종이봉투에 담아서 몇백만 원씩 지불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색하고 이례적이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색해서 근데 지금의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사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 저희 패널 중에 제가 패널을 골고루 하니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부속실장 당시 영부인을 담당하는 부속실장했던 전재수 의원이 있습니다. 연결을 지금 좀 제작진에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영부인의 옷값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이따가 연결이 되면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연결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오전에 혹시 연결할 수 있다라고 언제든 제가 역시 뛰어났습니다. 썰전 라이브 살아있는 생방송입니다. 네. 저희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영부인 옷감에 대한 그 옷값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없죠. 그리고 그 대통령 부인의 의상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영부인들에 대해서 뭐 그런 거론한 적도 없죠. 네, 그런데 일단 규정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납세자 연맹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이 논란이 벌써 며칠째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쟁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애초에 이 문제를 2018년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뭐 정권이 바뀔 거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거를 이제 2015년부터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고 사실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제 이런 부분인 건데 이제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으로 이렇게 번진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황을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2억 브로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쪽이 문외한이기 때문에 2억짜리 브로치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명품 브로치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 브로치를 만든 사람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그렇죠. 그거 소매가로 뭐 세트로 하면 50에서 100만 원 정도다. 3개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오고 이제 또 그 잘 아는 김정수 여사를 잘 아는 뭐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 몇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굉장히 검소한 분이고 또 어머니가 포목상을 하셔서 또 작곡하신 언니가 또 디자이너였고 손재주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선물 받은 인도에서 받은 스카프로 뭐 블라우스도 만들어서 입으시고 또 수선해서 입으시고 리폼도 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때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그냥 일반 국민 상식으로 그러면 그 스카프로 만든 블라우스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예.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니까 2억 브로치 하면은 얼마나 국민들이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 누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이런 그냥 정쟁해서 망신 주기, 모욕 주기 형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차제에 그 전액 사비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박수현 예. 그 수석 보니까 카드이건 뭐 현금이건 간에 사비가 맞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해서 멈추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 5년 뒤에는 상황이 어찌 바뀔지 모르고요. 또 아예 차제에 이 영부인의 어떤 그 옷값이랄지 그 의전에 사용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그 정치하게 좀 예. 세심하게 세밀하게 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일단 전재수 의원이 사실 제가 아까 연결 좀 부탁했는데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지금 네. 계속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시군요. 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그 앞에서 뭐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전재수입니다. 예. 김주정 의원님이 지금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예. 제가 현금 결제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전재수 예. 의원님은 예.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제2부속실장 영부인을 담당하셨었잖아요. 예를 들어 영부인이 어떤 한복을 산다, 구두를 산다, 사비로 구입할 때 어떤 뭐 옆에서 물론 오늘 지난번에도 이번의 경우도 유송아 비서관이 같이 현금 결제를 그 봉투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예. 이 결제 방법에 대한 뭐 규정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규정이 전혀 없고요. 규정이 전혀 없고 영부인이라 그래서 카드만 쓰고 또 현금만 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살 때 뭐 현금이 없을 때 카드 쓰고 또 예. 주로 카드를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카드 쓸 때도 있고 현금으로 쓸 때도 있는 것이지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또는 법률상 무슨 절차와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단골 식당을 간다거나 또는 단골 옷가게를 간다거나 이럴 때 동선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혹시 카드를 안 쓰나 이런 건데 그런 것도 그런 건 관련이 없군요. 예, 그렇게 정교하지 않고요. 예.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예. 역대 여사들의 사실은 해외 순방을 간다거나 행사장도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의상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는 사비고요. 예. 기본적으로 사비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해외 순방을 갔는데 상대국에서 예. 특별히 요구하는 의상들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왔는데 이런 의상을 좀 입어주면은 우리 국민들이나 이런 뭐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특별한 상징을 나타낼 수 있겠다 싶을 때 예.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의상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부 그 이제 해외 순방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특수 활동비로 쓰는 경우도 들어 있긴 하지만 예. 해외 순방 비용으로 주로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행사에 영부인이 초청이 될 때가 있는데 예. 그때도 어떤 행사 주최 쪽에서 영부인을 모셔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어떤 크다는 뭐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경우들이 들어 있거든요. 예. 이럴 때 행사 주최 쪽에서 이번에는 이 의상을 좀 입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비용을 행사 주최석에서 내게 되면 그 한 번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그 행사 주최 쪽에 전부 반납을 하고 예.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이제 사비로 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예. 해외 순방을 갈 때 이제 순방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한복을 입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사비로 때 제가 뭐 정확한 괜찮은 한복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사비로 해서 예를 들어 2~30만 원짜리 만들고 외국 정상 만나러 가기 쉽지 않을 거고 아무래도 네. 비싸고 뭐 원단도 좋은 걸로 할 텐데 이런 네. 부분들은 예를 들어 해외 순방 비용에 포함이 되지만 갔다 오면 그러면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건 그런 일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건 그런 예, 부분이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요. 예. 전혀 없고 그다음에 제가 모셨던 분이나 지금 이제 그 김종숙 여사님 같은 예. 경우는 이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자꾸 이게 국민 세금으로 사치를 했다. 예. 뭐 이런 이제 뉘앙스가 상당히 있는데 그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분들만큼은 사치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분들이에요.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면 사치와 상당히 먼 분들이라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보도들은 좀 이게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 정도 예. 아니면 사실관계라도 좀 확인을 하고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앞서 얘기한 걸로는 뭐 해외 순방 비용을 한다든지 공식 행사하는 건 나지만 그거는 이제 반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예, 예, 그 전에 얘기를 하신 부분으로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 부속실장을 맡았던 전재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 논란이 커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뭐 2억짜리 브로치 논란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힘이나 정치권에서 공식 제기한 바는 없고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네티즌들끼리 막 이게 떠들고 이야기가 되면서 부풀려지면서 기사가 커진 건데 그게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라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과장돼서 뭐 한쪽을 뭐 마치 무슨 마르코스 부인 이멜다처럼 몰아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숙 여사께서 좀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납세자연맹에서 그 정보 공개를 요구해서 행정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게 사실은 특활비 사용처만 있는 게 예. 아니고 따로 항목을 정해서 그러면 김정숙 여사의 의전 활동 비용 예산 내역을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비로 했고 이렇게 지금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신 거 떳떳하다고 한다면 그걸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있고 당당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활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항목이니까 그걸 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현금 5만 원짜리로 700만 원을 이렇게 지불하고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색한 데다가 오늘 그 재산 공개 내역 보니까 채무관계 11억의 사인 간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갚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인 간 그러니까 지인인데 이해관계자가 아닌데도 11억을 빌려서 갚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연상을 하게 되죠. 아, 500만 원짜리 다발로 누비를 샀다? 사인간 11억의 채무관계가 있었다? 이 부분이 연관이 되니까 저는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예. 저는 김정숙 여사 측에서 좀 선명하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끼리 소문이 돌았던 것이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기까지였으면은 뭐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도부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이 문제를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씀이죠. 그리고 이 특활비 문제도 그 청와대에서 오늘 뭐 박수현 수석이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 전체 이 특활비 소위 특사활동비라는 것도 40% 이상 축소를 했고요. 청와대도 또 스스로 나서서 처음으로 감사원에 이 특활비 관련해서 결산 감사도 나서서 받았던 그 5년간 예.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정쟁으로 몰아가면서 문제를 제기한 납세자 연맹에서도 당황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96.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오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입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결산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 박수현 수석의 얘기까지 들었고요.